네,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. 앞서서 오프닝을 할 때, 그러니까 11시 정각에 약간 좀 내려가다가 다행히도 이제 하락폭을 많이 메꿔가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습니다. 약간의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결과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오전장과 오후장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. 신상원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네. 자, 기술주의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도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그냥 뭐 오늘도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더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오늘 시장을 좀 오전 시장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또 뭐 미국 시장이 좀 어제 괜찮은 흐름이 좀 일부 나왔죠. 그러니까 나스닥 쪽에서는 좀 뭐 저가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,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는 당연히 급등을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엔비디아를 잇는 제2의 뭐 AI 대장주라는 AMD도 이제 좀 많이 오르고 그리고 테슬라도 좀 어제는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주들 반도체 지수를 이제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한 2.8%면 급등이거든요.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게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죠. 그리고 나스닥이 강하게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는 잭슨홀 미팅하고 엔비디아 실적 별도로 이제 그 잭슨홀 미팅 때문에 약간 경계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불확실성 계속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또 거기다 미중 갈등 요소도 있고 또 그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도 또 불확실성도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주춤한 거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 좀 기대감을 뭐 코스닥 쪽에서 좀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전에 시작할 때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,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피난처라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던 에코프로, 또 에코프로 BM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로 출발하는 좀 영향도 온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돌리는 건 아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수급도 제대로 확실하게 돌아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. 그리고 2520선, 2550선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제 기준에서는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다. 이 2520을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그래도 뭐 횡보를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이제 5일선을 완만하게 바닥을 잘 다진다면 그때 이제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그리고 나서 2550 그리고 나서 그 그 다음은 2550 이 전에 전에 갭을 떨군 이 흐름에 또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또 우리 시장은 그 2차 전지 반도체 반등하면서 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좀 개별 이슈들이 좀 있는 것들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. 어제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좀 사회적으로 좀 흉흉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. 그리고 예전에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도 좀 다뤘던 건데 CCTV 관련된 종목들 어제 좀 강하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를 좀 한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오늘까지도 관련된 뭐 코맥스라든가 코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이제 또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오늘은 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벤트 하면서 거기 이제 오셨던 분들이 재밌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이 오염수 관련된 이슈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로 또 오염수 관련된 그 섹터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수산식품들 그다음에 뭐 소금 관련 종목들 일전에도 한번 다 시세들은 나왔었습니다. 뭐 신성홀딩스라든가 뭐 인상가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치고 가고 또 그걸 또 쫓아가려는 또 흐름도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그런 관련주, 오염수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좀 산발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좀 엮인 종목들이 또 어제 또 정치적인 이슈를 좀 재밌게 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후에 급등이 한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또 리뷰가 되게 됐었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
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오전 시장 아닐까. 그리고 또 너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움직임들을 좀 준비했다가 시세가 나오는 것들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데는 좀 약간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중국 관련주 말씀드릴 때도 좀 그랬죠. 갑자기 올라갔다고 쫓아가지 않고 이거 조정 분명히 나온다. 갑자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정을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. 어제 말고도 또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조정 이후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막 마녀공장 이런 게 시세가 나왔고 또 잠깐 쉬었는데 어제 또 이제 오후에 시간에서 또 강세가 나왔었잖아요.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갑자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뜬금없이 거래가 몰리면서 막 우르르 몰려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오전 시장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. 이 정도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요즘 우리 시장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전략을 좀 미리 마련해 놓고 나왔을 때 조금 본담에 들어간 정도의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자,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뭐 이번 주 엔비디아도 있고 앞서서 뭐 얘기를 예전에 해주셨던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오후장의 포인트들도 잡아주십시오. 네. 일단은 뭐 며칠 안 남았어요. 뭐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은 네, 계속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이슈에 맞춰서 종목들도 오르락내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 관련주들 네, 이걸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. 그리고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거는 뭐 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또 이벤트 하는 기간에도 이걸 계속 말씀드렸어요. 오히려 하루 이틀 다가오게 되면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이 관련된 섹터에 따라서 움직였던 애들 있죠. 차익 실현을 준비하는 겁니다. 사는 게 아닙니다. 네, 이미 다 올라왔던 거죠. 한미반도체 예를 들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제일 많이들 얘기들을 합니다. 뭐 어디서는 심지어 뭐 이 56,000, 7,000원에서도 막 관심 있게 보라 거의 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, 아닌 것 같다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날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네, 당일날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보다도 일단 그 전에 시세가 좀 나오면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조금씩 챙겨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도 지금 너무 또 어떻게 보면 경계심, 조심 또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이 작년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이 약간 오판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좀 강하게 발언을 좀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뭐 약간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로 아주 공격적으로 파월 의장이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거잖아요. 그럼 지금까지 보면은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1년 동안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변화가 어쨌든 간에 시간보다는 좀 느려도 원래 기대했던 시간보다는 느려도 조금씩 그래도 둔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마 발언은 작년보다는 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너무 지레 겁먹고 네, 지금 뭐 두려움에 이렇게 떠는 것보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떨어졌을 때는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게 한번 좀 기다리면서 아까 오전 시장 흐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계속 산발적으로 종목들이 이슈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되 그리고 또 중기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진입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수급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안정된 흐름으로 다시 변화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국이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는 기미는 있는 것 같아요. 미중 갈등과 좀 별개로 봐서 좀 위기의식을 좀 느꼈는지 어제 뭐 인하를 했고 그리고 뭐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힘을
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중국은 또 그런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에 또 너무 민감하게 이것도 반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잘 그래도 헤쳐나가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발등의 불처럼 네, 이거 좀 급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소비 진작을 또 해야 되고 또 지금 8월 가면은 바로 다음 달에 우리나라 추석도 있고 중국도 명절이 있고 10월 달에 이제 또 뭐 연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.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. 그 관련돼서 중국 관련주들 앞으로 또 그리고 또 중국 관련 말고도 소비 관련 종목들 함께 좀 보시는 그런 좀 시각을 넓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후 시장에 좀 체크해볼 섹터들을 보면 저는 이 어제도 그렇고 보면 바이오 제약 중에서 보면은 백신도 수출하는 기업 나오고 또 기술 수출하는 기업도 나오고 그럽니다. 이 제약 바이오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확인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다들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거래가 몰린다는 얘기거든요. 네, 바닥이 좀 안전하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ARM이 이제 9월에 상장한다고 아침에 네, 그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이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그 뭐 AD 테크놀로지, 그다음에 MDS 테크, 그다음에 뭐 넥스트 칩, 네, 그러면 뭐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흐름들이 오늘 조금 급하게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아침에 살짝 갭을 띄우고 나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아래 꼬리를 잡고 올리면서 지지 라인들을 잘 잡고 있는 애들 그리고 최근의 흐름 뭐 급등이 한번 나왔어도 쉬다가 저점 잘 잡고 올라오는 애들 가온 칩스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뭐 MDS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넥스트 칩도 그렇고 다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비슷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이게 아니어도 앞으로 이제 뭐 9월에 상장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제는 시간외에서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였던 게 중국 관련 이슈도 있지만 LG전자에서 화장품 사업을 진출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것도 있는데 LG는 화장품을 생활건강에서 만드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전자에서 하는 거는 이 뭐 얼굴에 바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미용기기 쪽으로 이거를 시각을 좀 약간 좀 돌려서 역발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LG전자에서는 프라엘이라는 그 약간 프라이빗한 그 미용기기 그 브랜드가 좀 있습니다. 그거를 좀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특히 LG만이 아니라 뭐 제이시스 메디칼, 뭐 비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세들이 다 좋거든요. 그렇게 이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미용기기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 섹터들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이제 9월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지금 보면은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저점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완화되고 있으니까 긴축에 대한 부담도 이제는 좀 언젠가는 종료한다는 기대감도 있고 이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계속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오아시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계속 상장 준비하는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. 뭐 밀리의 서재하면 뭐 지니뮤직이나 뭐 KT도 관련이 돼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 하면 로봇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뭐 오아시스 하면은 지오소프트 이런 것처럼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또 마켓컬리 하면 흥국 F&B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대응을 할 오후가 됐으면 좋겠고요. 또 종목별 장세에서는 나만의 기준을 좀 설정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못 들어가라는 건 없습니다. 항상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100만 원에 근접해 있으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또 요 130만 원 근접해 가면은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. 근데 이거를 꼭 쫓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조정 구간을 잘 설정하고 나만의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을 잘 세우면 꼭 이렇게 10배, 20배를 노리지 않아도 이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좀 유익한 효율을 줄 수 있는 수익을 구할 수 있다. 이런 전략을 꼭 세워서 한번 자기 기준을 설정하라.
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부족해요, 시간이. 자, 왜냐하면 지금 목표가 도달된 종목이 또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리뷰 바로 해야 되거든요. 자, 첫 번째 종목이 4월 6일 날 말씀해 주셨던 오파스넷. 이제는 4차입니다. 4차 목표가 도달을 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. 이제 수익률이 무려 이제 88% 이상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두 번째 종목은 8월 9일 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거는 꽤 빠르게 목표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3차 목표가 도달 글로벌 텍스프리가 되겠습니다. 수익률 48, 거의 49% 다가가고 있는데요. 두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오파스넷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도 좋긴 하지만 제가 이거 정치 테마성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오랜만에 쉬었다가 좀 금세 이전에 고점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. 이거는 다음 목표가 한번 설정을 또 해보겠습니다. 19,000원 설정하고 하는데요. 아마 이제 점점 내년 총선이 좀 다가오면서 정치적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기업도 물론 괜찮습니다만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관심 있게 좀 보면서, 수익도 챙겨가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원금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음 목표가 설정하고요.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관련주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국 관광객들 아직 들어와서 숫자로 뭔가로 제대로 찍히는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. 8월 말 관광 수지 나오는 거, 지수 나오는 거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9월까지 또 이어지니까요. 실적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. 이미 발표 좋게 다 나왔고 다음 목표가 6,200원 설정하고 또 대응해 보면 될 것 같고 빠르게 시세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수익을 좀 잘 챙겨서 주머니에 잘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종목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장 추천주 들어가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오늘은 화천기계라는 종목인데요. 제가 오늘 설명도 좀 잘 못해서 그런지 시간을 자꾸 뺏어 먹었는데 시간 가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. 이 공작기계 전문 기업이고요. 현대차 및 기아차 이제 실린더 블럭 가공 납품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가 좀 들어왔습니다. 이거는 실적보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슈 또는 다양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. 과거에는 약간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실적은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. 단점을 지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이슈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니까 지금 자리에서 아래로 천천히 낚시하듯 아까 제가 자기만의 기준을 설정하라고 했잖아요. 내가 100개를 살 거라 그러면 30개 정도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밑으로 쭈르륵 낚시하듯이 걸어두면 될 것 같아요. 목표가는 1차로 4,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,2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화천기계 잘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상훈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